도착하셨습니다. 관광안내소 앞에 계신 분들 유세차 앞쪽으로 좀 모여주시면은 집중도가 조금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도착하셔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번 홍준표 아싸 홍준표다 기분 좋아 좋다. 구청장님 올라오시죠. 올라오시죠. 오늘 이제 선거 운동을 하면서 길거리 공연으로 시민들과 직접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수성구청장님도 나오셨기 때문에 건드리세요. 수성구청장님도 나오셨기 때문에 수성구뿐만 아니라 대구시 전체에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메모를 해서 그리고 시정을 인수하고 또 수성건축을 인수하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기 위해서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여기 수성구청장님도 나왔기 때문에 수성구 문제뿐만 아니라 대구시 전역의 문제도 물어주시면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고, 또 바로 답변 드리기 어려운 거는 바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회신을 할 수 있으면 하고, 회신이 안 되면 그것을 시정과 수성구청의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청장님도 한마디 하시죠. 예, 대표님 수성을에서 출발하셨는데 수성구에 대해서 뭐 앞으로 미래 비전이라든지 사업이 있을 때 우선적으로 좀 고려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우리 모두가 우리 집에서 출발했는데 아마 대구시에 가 있으면은 무엇보다도 본집에 대한 생각은 많으실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를 따로 하나 주소.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수성을에서 당선이 돼서 임기를 2년만 하고 물러섰기 때문에 수성을의 문제뿐만 아니라 수성구 전체의 문제는 시정을 인수하게 되면 여러분과 했던 약속은 다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국회의원 때보다도 시장이 되면 시장은 집행기관입니다.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저는 96년부터 41살 때부터 국회의원을 쭉 했습니다만은 국회의원은 집행기관이 아니에요. 그냥 부탁하는 사람입니다. 정부에 부탁하고 자치단체장에게 부탁을 하고, 그리고 국가에 또 무슨 일이 있을 때 부탁을 하고, 국회의원은 자기가 스스로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되면 직접 집행을 하기 때문에 수성구에 관한 모든 문제는 바로 구청장님이 말씀 주시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모두 하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아니 우리끼리 그러면 안 된다니까 건드려요.
그것도 아니라. 시장님, 예, 예. 이거는 아니고 우리는 일반인입니다. 약속 때리면 그리고 예, 나눠드립니다. 이 수성구에 제가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 수성구에 와본 일이 없습니다. 난 신천학교 다니고 신암학교 다니고 영남중고등학교 다녔기 때문에 저쪽에 대명동 저쪽에서만 주로 놀았고 이 수성구에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여 와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총선 때 이제 와서 수성 구민들이 저를 선출해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마움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수성구에 이 개발 제한이 많이 돼 있어요. 많이 돼 있고 특히 덜안길 같은 경우에는 그 묵겨 이선지가 무려 50년가량 됐죠. 50년가량 됐죠. 그거 내가 싹 풀겠습니다. 풀어가서 그리고 우리 수성 을지역은 특히 보면 이쪽에 수성 1가 2가 3가 뭐 그쪽하고 중동 상동 이쪽에는 그게 좀 많아요. 그 단독주택 빌라 이게 많아가지고 그게 아주 오래돼 가지고 많이 설렁화가 됐어요. 근데 설렁화가 됐는데 거기에 이제 그대로 두면 주거 환경이 아주 나빠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전부 해서 통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시 계획을 새로 세우겠습니다. 네. 또 예,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국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대표님이 하고자 하는 바를 구청에서 제안해서 우리 주민과 같이 개발 방안을 마련해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그 수성시장을 내가 가봤는데 국회의원 할 때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했어요. 수성시장에 들어가 보면 그 안이 아주 그 환경이 좋지 못해요. 도심에 있는 시장인데, 근데 거기 아마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세 가지 이제 세 갈래로 운영권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상가 재개발이 안 된다 그래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수성구청장께서 상가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그래 하면 수성시장은 그 도심이기 때문에 도심이고 거의 상업지역이죠. 예, 예. 예? 상업지역이죠. 예, 예. 그래 되면 충분히 상가 재개발을 하면 거기 계시는 상인들은 아마 엄청나게 이익을 보는 그런 상가 재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상가 재개발을 꼭 해야 될 곳이 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정도 하고 이제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바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마이크 좀. 안녕하십니까. 지산동에 지산 1동에 사는 강기혁입니다. 홍 후보님 국회의원 출마하실 때 공약대로만 추진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꼭 믿고 있습니다. 그래 할게요. 지난번에
지산동 일부에서 재건축이 어려워가지고 안 될 때 이제 재건축이 지금 지산동 일부에 있는 때가 있죠. 그리고 파동하고 저기에 가보면 지금 한참 공사하고 있을 겁니다. 공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재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주택금융공사에서 분양가를 묶어두는 바람에 그 분양가를 가지고는 재건축 조합에서 재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나 국회에 있을 때 민주당의 정세균 국무총리한테 내가 질의를 좀 했어요. 이거 이런 식으로 묶어두면 그 조합에서 한 달에 이자로 나가는 게 수천만 원씩 나간다. 그러면 그 조합 사람들은 파산한다. 분양가를 올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 정세균 총리가 나서서 분양가를 파격적으로 좀 올려줬어요. 올려줬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깔아앉기 전에 지금 분양을 했는데 그 아마 지금 파동 쪽에 두 곳에 가보면 대규모로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합에 물어보니까 분양이 다 됐대요. 분양이 이미 다 돼가지고 조합원들이 한 가구당 수천만 원씩 이익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시정을 맡게 되면 조금 다르게 추진을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질문해 주십시오. 예. 북구 태전동에 있는 손승용입니다. 저는 그 삼공단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공단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 열악한 그 공단 사정을 잘 보살피고 또 두 번째는 대구공항이 확실하게 어떻게 되는지 그거 좀 시장이 되시면은 어떻게 하겠는지. 물 좀 주세요. 물. 대구공단이 지금 가만히 있어봐. 이종원 보좌관 어디 갔나? 이종원이 왔나? 공단이 지금 열 몇 개인가? 17개죠. 대구에 지금 공단이 대구 시내 이 와이래 이거 이 끝볼 수 없나? 이 끝볼 수 없나? 이거 마이크가 안 나옵니다. 마이크 안 나와요? 소리 좀 줄여. 대구 공단이 17곳입니다. 그 공단이 전부 노후화됐어요. 성수공단뿐만 아니라 대구 17개 공단이 다 노후가 돼가지고 이 공단으로서 큰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단을 전부 지금 스마트 공단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 바꾸는 작업을 산업공단 지사가 본사가 지금 대구 와 있어요. 동구 쪽에. 거기에 한 달 전에 가가지고 대구 17개 공단 현대화하는 준비를 좀 해라. 집중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항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시민들이 좀 제대로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대구 공항 문제는 이게 대구 경북의 50년 미래를 담보하는 주춧돌입니다. 그 공항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공항이 안 되면. 지금 이런 식으로 또 공항을 만들어서도 안 돼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공항 규모로 가지고는 대구 경북의 산업에 도움이 안 돼요. 동청공항의 이전에 불과하다. 공항을 국비공항으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나라 첨단 제품 수출은 전부 항공화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항공화물의 98.2%를 인천공항에서 합니다. 그러면 첨단 산업이나 부가가치 높은 그런 산업들은 수도권 밑으로 내려오질 않아요. 내려올 수가 없어요. 수도권 밑에 내려오면 물류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인천공항으로 다시 가야 되거든요. 못 내려와요. 그래서 인천공항의 30% 정도의 역량을 담당하는 공항을 군이 어성에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만들려면 지금 하고 있는 기부대 양녀 방식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국비공항으로 만들어야 돼요. 국가가 건설하는 공항으로 만들어야 돼요. 2년 전에 이미 TK 신공항 특별법을 내가 국회에 제출한 일이 있는데 그때는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개적으로 대구 경북공항을 국비공항으로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국비공항이 되면 공항 규모를 좀 키우려고 합니다. 지금의 활주로 길이 가지고는 유럽이나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가 뜰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항공화물을 실을 수가 없어요. 그럼 기껏해야 동남아 가는 공항은 그런 공항은 의미가 없습니다. 삼성반도체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공장도 TK공항이 그 관문공항이라고 합니다. 관문공항이 되면 그런 규모로 공항이 되면 공항 근처로 내려올 수가 있어요. 산업이 전부 집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구 경북 발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항이다. 그 공항은 특별법은 어제까지 새로 또 만들었어요. 지금 공항특별법이 올라가 있는 게 홍준표 법률안이 하나 있고 추경호 법률안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대구 경북에서 가장 앞으로 50년 이상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공항 규모를 만들기 위해서 법안을 이틀 전에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다시 하반기 국회가 되면 그 법안을 정부로 넘겨가지고 금년 내 법안만 통과시키면 공항은 걱정을 안 해도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이게 지역 균형 발전을 하자, 지역 균형 발전을 하자고 그래 떠들지만은 지역 균형 발전이 될 수가 없는 게 수도권의 첨단 산업이 못 내려와요. 수송로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융도 수도권에 다 몰리고 기술도 수도권에 다 몰리고 인재도 수도권에 다 몰리고 지방으로 내려올 수가 없어요. 지금 노무현 대통령 이래로 혁신도시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공공기관을 흩어버리고 다 했지만 그게 지방균형 발전이 되질 않아요. 공공기관이 내려오면 뭐합니까? 그 가족들이 따라 내려옵니까? 안 내려와요.
그냥 혼자 내려왔다가 금요일 되면 가버려요. 텅텅 빈다고. 그래서 그게 공항은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또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공항에 근무할 사람이 적어도 10만 명 이상이 될 거예요. 그러면 군이 어성지역 그 북구를 기준으로, 대구 북구를 기준으로 그 지역은 새로운 신도시가 생겨야 돼요. 공항시티, 에어시티가 생겨야 됩니다. 한 30만 규모로 생깁니다. 생기고 거기에 학교를 우리가 공항에 근무하는 사람 그리고 첨단 산업에 근무하는 사람이 내려올 때는 가족들이 따라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첫째, 자식들이 다닐 수 있는 좋은 학교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고대, 연대 안 가고 바로 하버드, MIT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지금 잘 안 되는 게 진보 좌파들이 저게 교육의 획일평등을 주장하면서 그 사람들이 교육감을 전국을 지금 점령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 경북은 다행히 보수 우파 교육감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협조가 잘 될 겁니다. 잘 돼서 대구 경북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자기 자식을 해외에 바로 인류대학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우선 학교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의료 환경을 또 만들어줘야 돼요. 수도권 못지않는 그런 좋은 의료 환경을 만들어야지. 그렇잖아요. 지금 뭐 조금만 아프면 SRT 타고 KTX 타고 삼성병원에 서울로 올라가서 병원 가고, 이걸 지역에서도 그만한 의료 수준을 높이게 되면 대구 경북에서 그걸 수용을 다 해야 돼요. 거기다가 또 문화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서울에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고급 문화, 그것을 지방에서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걸 다 갖춰질 때 대한민국이 골고루 발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이 되고 우리 지역에서 젊은 학생들이 서울 갈 필요가 없어진다. 공항이 제대로 되고 기업이 내려오고 그런 시설이 갖춰지게 되면 산학 연계를 할 겁니다. 지역에 있는 그런 산업 현장하고 지역의 대학하고 서로 연결을 해서 기업에서 이 커리큘럼을 주고 그 커리큘럼대로 대학에서 가르치면 졸업하고 바로 산업 현장에 들어가도 연수 절차 없이 바로 현장 투입이 가능해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대구 경북에 있는 학생들이 서울 갈 필요가 없죠. 그래, 그게 출발점이 공항입니다. 7, 80년대에는 고속도로가 끼고 있어야지 경제가 발전했어요. 이제는 고속도로 시대는 갔어요. 하늘길을 열어야 된다. 하늘길이 열려야지 지역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공항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TK 신공항은 앞으로 50년, 100년 우리 자식들이 살아야 할 대구 경북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그 10년 지나면 또 달라지는 게 플라잉카 시대가 옵니다. 자동차가 이제 하늘을 나는 시대가 옵니다. 자동차가
이제 드론이 날고 자동차가 납니다. 10년 지나면 그런 시대 와요. 아마 도로에는 화물차만 다닐 거예요. 이동수단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이제 날아다니는 시대가 오면 아마 수성구하고 그 옆에 동촌 공약을 했습니다. 알았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항까지 가는데 한 15분 나르는 자동차로 그런 시대가 공항이 완성되고 나면 바로 옵니다. 수성구나 저쪽에 동구에 공항 드러내고 난 자리에는 거기 버티포트라고 또 플라잉카 계류장을 만들어야 돼. 근데 그거 내가 공약을 국회의원 때 이제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했는데 벌써 우리 아파트에 들어가 보면 아파트 그 엘리베이터 타면 아따 그 아파트 사람들 참 빠르대요. 그걸 그려놔 놓고 수성구가 달라진다고 했는데 가만히 쳐다보니까 지금 내가 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 양반들이 벌써 그림 그려가지고 그래 하냐 그래 했는데 세상이 지금 빛의 속도로 달라지고 있어요. 빛의 속도로. 그래서 청년들이 대구를 떠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걸 만들려면 뭐 4년 동안 제가 그걸 다 완공을 하겠습니까?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앞으로 50년 후에 대구 경북이 살아갈 그런 기본적인 토대를 구축을 해놔면 그 다음에는 누가 들어오더라도 그 구축된 토대대로 그 시스템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4년 동안 그 토대 구축은 해놓고 하겠다 그 뜻입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네. 네. 삼선하면 그때 나이가 너무 많아. 예. 예. 자, 누구 또 질문하실 분? 예, 예. 저거, 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청년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25살 박세혁이라고 합니다. 청년의 플랫폼을 만들어 청년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홍준표 후보님에 대한 저희의 MZ세대들의 기대감은 아시다시피 아주 뜨거운 편입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대구 전국 총생산량 수치가 30년째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청년들은 수도권으로 끊임없이 계속 유치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간 대구도 머지않아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지정되고 일자리 황폐화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직접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이 뛰어든다면 좀 더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요. 저는 이미 대구시에서 주관하는 청년 참여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있지만 대구시에서 주관하는 청년센터 같은 경우 청년 참여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아직도 많이 미비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대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사람은 대구 사는 청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구를 빠져나가는 청년들을 막기 위해 광역단체에서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에서도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센터와 청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보다 더 활성화시킨다면 대구는 청년들이 마음껏 뛰어날 수 있는 운동장과 같은 곳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님께서 여기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빠져나가는 것은 자기의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대구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어른들의 일입니다.
그 공간을 만들고 자기들의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생기면 청년들이 나가라 해도 나가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청년 아르바이트 비슷한 자리 많이 만들어 본들 그 청년들한테 도움되지 않습니다. 여태 공항정책을 쭉 이야기하면서 한 것도 모두 청년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네. 또 아까 그러니까 반갑습니다. 범어 1동 주민이고 제가 범어 4동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은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서울에는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하고 있잖아요. 말씀하셨는데 대구에는 대구에도 그런 재건축 그러니까 용적률 같은 경우 3종 같으면 250%인데 용적률 완화를 한다 그러잖아요. 대구도 적용이 되는지. 대구도 여기 지금 수성 여기 건물지구뿐만 아니라 저기 수성갑 지역이죠. 거기에도 재건축할 이제 그런 곳이 많거든요. 재건축 규제 완화도 대구에 적용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건축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래요. 내 집을 살고 있는데 내 집이 좀 낡았다. 헐고 새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왜 국가가 간섭하냐? 국가가 그런 거 간섭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재건축, 재개발에 규제를 하지 말자는 그런 생각으로 쭉 해오고 있습니다. 아마 좀 달라질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창녕 김영김씨 중위공파 김후덕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대구시티 베스트 프레지던트 시장님의 출마를 환영합니다. 제가 시장님 출마님께 물어볼 것은 저는 이인선이 올라와. 이인선 후보 이리 올라오세요. 이번에 참 제가 저는 나가고 난 뒤에 이제 이번에 출마한 이인선 후보입니다. 꼭 좀 부탁합니다. 제가 그 시장 출마님께 물어보고 싶은 거는 저는 여기 수성을에 살면서 김후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김후덕. 원래 질문하세요. 예. 지금 학생도 대기하고 있고요. 하고 있습니다. 질문만 딱 하세요. 예예. 예. 지금 피의자 윤석열 고소인 김후덕이라는 사람입니다. 에이. 저희 들부서. 에이. 어르신. 예. 지금 대구 대하는 거를 대구 지방선거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중앙 문제는 질문에서 좀 빼주셨으면 합니다. 예. 자. 저는 오성중에 다니는 신범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미술에 관심이 많은데요. 대구 미술관에는 서울 수도권 지역에 비해 크고 유명한 전시가 열리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홍 후보님이 많고 큰 유명한 전시들을 열어주신다면 많은 대구 시민들이 아니더라도 대구에 몰리게 될 것이고 또 관광을 하고 밥을 먹으며 다른 경제적인 이익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크고 유명한 전시 열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미술관에다가 묻고 싶습니다. 미술관 가는데 뭐 이건희 미술관 뭐 보느냐도 가져온다 하세요. 이건희 미술관은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이병철 삼성 회장은 어령 사람이에요. 대구에서 삼성상해로 키웠어요. 대구나 어령에 예정이 있고 향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희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 고향은 서울 장충동이야. 대구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리고 꼭 저건 떨어뜨려야 돼. 저런 짓 하는 거는. 그래서 지난번에 이건희 미술관을 할 때 대구에서 유치하자 이래 하는 거는 현실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야. 대구에 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도 대구의 문화시설 전체를 한번 재점검하는 그런 기회는 삼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만 간단하게. 네, 저 여기 민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최성민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그 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교육 정책에 관심이 많은데 이제 저희 수성구가 이제 서울 강남보다 이제 대학을 더 잘 보내고 있는데 이제 아까 공항 하실 때도 학교 말씀하셨는데 이제 지금 현재 대구 교육 정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거는 강은희 교육감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묘하게 돼가지고 초중고등학교 교육정책은 강은희 교육감이 합니다. 제가 간섭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해. 근데 강은희 교육감 저 다 됐다고 생각하는 게 밖에 나오지도 않아. 그 나오거든. 꼭 물어보세요. 자, 또. 곤평동에 거주하고 있는 김태우입니다. 그 곤평동에 거주하는 주차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 곤평동이요. 중근. 복현동 그 주차 문제. 복현동? 아니야 공평. 응? 공평이요. 공평. 시내 공평동. 공평. 아, 됐어. 주차 문제는 그것뿐만 아니고 대구 시내 전역이 다 그래요. 그런데 주차장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컨대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전통시장에 거기 가보면 첫째가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그래. 근데 전통시장에 주차장을 하나 만들려면 수백억이 들어요. 시내에 그 비싼 땅에 주차장을 만들려면 수백억이 들어요. 그래서 주차 문제가 도심에는 다 주차 문제가 세계 어디 가나 다 있습니다. 뉴욕가도 있고. 근데 뉴욕 같은 데는 도심에 들어갈 때 돈을 내고 들어가요. 차를 끌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 주차하는 주차비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 차 몰고 들어가는 사람이 제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싱가포르 같은 데 가보면 차량 자체를 제한을 해요. 싱가포르에 대한민국 소나타 자동차 한 대가 살려면 1억 3,500만 원을 줘야 돼요. 3,500만 원이 자동차 값이고 1억은 그냥 국가에 갖다 바치는 교통세입니다. 차량을 그래 제한을 해요. 그게 전부 공해 문제, 그 다음에 주차 문제 때문입니다. 시내의 그런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제 주차타워 건설하는 거, 좁은 땅에 주차타워 건설해 갖고 하는 거, 그거 외에는 지금 방법이 없어요. 시내는 차 안 갖고 들어가는 게 제일 낫지. 전철 타고 다니고 시내버스 타고 다니고. 또 내가 뭔 소리 모르겠네. 그 건물에 주차하려고 하니까 주차 공간이 없어가지고 길가에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주차 딱지가 날라와가지고 딱지 붙여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한 바는 거주지 우선 주차 구역을 한번 설정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뭐? 거주지 우선 주차 구역을 저희 지역에서는 지금 거주지 주차제 실시하고 있을걸요. 집 지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주차 공간을 마련하는 거로 지금 그래 돼 있을걸요. 저희 구역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할 수가 없어요. 양적으로 그 수요보다 주차가 그 정도 주차장을 갖고 있어야 그 주차장을 할 수 있거든요. 오케이. 자, 그 딱지를 붙여야지. 미국 가면 LA 같은 데는요, 시수입이 없으면 과속 주차 딱지 그거 가지고 시수입 채우려고 엄청나게 교통경찰을 풉니다. 풀어가지고 그 딱지 떼가지고 시재정 충당하고 LA 같은 데는 그래 해요.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구가 우리나라의 3대 도시라고 옛날부터 말을 했는데 지금은 경제 사정이 너무나 대구가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우리 홍준표 시장님이 되시면 대구 경제를 위해 가지고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그걸 부탁드리고 싶고요. 네. 네. 대구가 3대 도시가 아니고 지금 4번째가 돼 있죠. 4번째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의 편제상으로는 3번째인데 실질적으로 5년 전부터 서울, 부산, 인천, 대구입니다. 인천이 대구보다 압도적으로 경제력도 높고 그리고 인구도 300만이 넘었어요. 대구는 255만에서 정점을 찍다가 지금은 238만으로 자꾸 내려갑니다. 해마다 줍니다.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근데 대구 경제는 왜 대구 경제가 20년 동안 이렇게 몰락을 했냐? 대구는 섬유로 성장한 도시입니다. 섬유공업이 전성기를 이룰 때 대구가 그때가 최전성기였죠. 근데 섬유공업이 벌써 몰락하기 시작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 20년 동안 대구가 주력 산업을 바꿨어야 돼. 섬유에서 다른 산업으로. 근데 딴 도시는 다 바꿨어요. 부산도 바꾸고 인천도 바꾸고 다 바꿉니다. 근데 대구만 유일하게 주력 산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섬유는 몰락하고 주력 산업은 없어지니까 대구가 GRDP 지역 생산력이 전국의 꼴찌가 돼버렸어요. 17번째. 거기고 울산의 시민소득은 대구 시민들의 시민소득의 딱 3배입니다. 3배. 울산의 시민소득은 이미 시민 1인당 6,300만 원이 넘었어요. 시민 1인당. 내 가구라면 2억 4천이 되는 거죠. 근데 대구는 2,300만 원?
딱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만큼 대구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데 지난 20년 동안 경제가 무너져 내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산업 구조 개편도 안 하고 그냥 섬유에 의존하고 있다가 주력 산업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경제를 발전할 수가 없죠. 근데 20년 동안 나는 그때 대구 있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게 공항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기업 유치하고 그리고 새로운 산업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예. 이제 없죠? 아까 안 했나? 두 번째 아이가 안 했어요? 하세요. 홍준표 시장님, 홍준표 대구시장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대구공항 새로 유치하고 건설이 된다면은 대구에 있는 노후화된 그 공업단지에 재개발하여 새로 조성을 할 것인지 아니면 대구 외곽에 새로 조성을 하고 유치할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 산업단지 공장지대를 리모델링 할 것인지 17개 산업단지는 리모델링을 바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산업단지는 공항 근처에 할 겁니다. 공항 근처에 하고 또 공항을 드러내고 나면 동촌에 210만 평이 생깁니다. 그게 공항 부지가 210만 평입니다. 거기에 첨단 산업단지하고 관광도시를 다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 되면 학생이 어른 될 때쯤 되면 일할 자리가 많이 생기겠죠. 자, 또 있어요? 저 뒤에. 안녕하십니까. 대구FC 팬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후보님께서 경남도지사 시절에 경남FC가 팬들이 굉장히 그 불만이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구FC 팬들도 홍준표 후보님이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 이제 결정이 됐을 때 굉장히 불안하고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 수원전에도 직관을 오셔서 응원하시는 모습 정말 보기 좋게 봤었는데요. 이제 시장이 되시면은 대구 FC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응원의 한마디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FC 이야기 그거는 지금 우리가 1부 리그가 12팀이 있죠. 12팀 중에서 시민축구단이 강원, 그 다음에 경남, 대구, 대전, 이게 아마 대부분 시민축구단이죠. 나머지는 기업이 합니다. 시민축구단이라는 건 성남시도 하구나. 시민축구단이 이래 하는 거는 재정이 워낙 열악합니다. 축구단을 운영하려면 대구시 예산, 경남 예산도 축구단을 운영을 할 때는 140억을 매년 지급을 해야 돼. 근데 그게 많이 지급할 때는 200억까지 해야 돼. 예산 투입을 해야 돼. 그런데 다른 축구나 서울FC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기업이 운영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축구단은 그 시민축구단이라고 하는데 그 시민축구단은 재정이 열악해서 많은 돈을 주고 스카우트를 할 수도 없어요.
좋은 선수를. 그래서 시민축구단이 우승하기는 그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어렵습니다. 늘 시민축구단이 강등되는 그 축구단을 보면 거의 시민축구단이에요. 그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그리 많이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민축구단으로 운영하는 이 프로축구는 전부 전환을 기업축구단으로 전환을 해야 돼요. 근데 유감스럽게 대구에는 그 기업을 축구단을 담당할 만한 그런 기업이 없어요. 기업이 없다고. 대구에는 제일 큰 기업이 대구은행이야. 지금 대구은행이 유일하게 대구 FC를 갖다 지탱해주는 재정적인 후원자일 뿐입니다. 그 대구은행이 전부 그럼 대구은행이 전적으로 너희들이 운영해라 넘겨주려고 해도 대구은행이 그거 받기를 꺼려야 할 겁니다.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축구단의 애로사항하고 재정적인 한계 때문에 시민축구단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은 아마 그걸 인수해서 할 만한 기업이 있으면 아마 대구 FC가 훨씬 한 단계 도약을 할 거예요. 그렇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운영을 이래 해나가면 투자를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많은 축구팬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더라고. 내가 실제로 경남 FC를 운영해 보니까 돈이 들어가는 게 한정이 없어요. 자, 야구단은 기업이 인수하려고 해요. 왜 인수하려고 하느냐? 월요일 빼놓고 화수, 목, 금, 토, 일 텔레비에 하루 종일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기 기업의 로고를 붙이고 선전이 돼요. 근데 축구는 해보면 주말에 한 게임, 주중에 한 게임, 그것도 제대로 중계를 안 해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돈을 그래 투자를 하고 돌아오는 광고 효과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축구단을 기업에서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을 좀 인지하시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구단입니다. 네. 자, 또. 이제는 없죠? 이제는 없죠? 자, 이제 오늘 우리 이인선 후보가 이제 제가 나오고 그 자리에 이제 들어가는데 압도적으로 좀 부탁합니다. 압도적으로 부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성구청장이야 뭐 뻔하잖아 안 되겠습니까? 근데 좀 그래 하고 저는 압도적으로 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제로 퇴임을 할 때 좋은 평을 받아야 돼요. 당선될 때 70% 대본들 뭐합니까? 퇴임할 때 한 15% 돼가고 쫓겨나가듯이 나가면 진짜 중요한 거는 당선될 때는 51%만 하면 돼요. 민주주의 선거에서 51%만 하면 딱 되고 퇴임할 때 55%가 되면 진짜 행복한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압도적으로 안 돼도 좋으니까 이 두 분은 압도적으로 되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